자, 1주차 강의 세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쏟아가지고, 이번 동영상은 제가 한번 30분에서 그냥 끊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아마 30분 동안에는 이 3장 preferences를 다 다루지는 못할 텐데,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예산 제약식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걸 가정하는지요. behavioral postulate를 잠깐 설명한 적 있는데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번들 중에서 가장 좋은 번들을 선택한다고 이런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장은 이제 과연 뭘 살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3장에서는 과연 가장 좋은 번들은 무엇인지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번들을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번들 X는 첫 번째 재화를 X1만큼, 두 번째 재화를 X2만큼. 하지만 또 다른 번들 Y에서는 첫 번째 재화를 Y1만큼, 두 번째 재화를 Y2만큼. 여기서 X1, X2 또는 Y1, Y2 이건 전부 다 어떤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5,3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케줄, 또 다른 번들 2,4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번들을 어떻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curly inequality로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요. 약간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부등식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curve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curly inequality라고 부르거든요. 휘어진 inequality요. 부르기 나름이죠. 어쨌든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소비자는요.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소비자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왜냐면 사람마다 preferences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선호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명의 소비자를 박아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representative 소비자는요. 지금 X를 Y보다 더 같거나 좋아한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이 curly inequality를 이용해서 이 X가 Y보다 이렇게 같거나 크다. 여기서 이제 아래 물개 표시가 이제 같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inequality가 이제 더 좋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inequality 사용할 때 이런 거 쓰죠. 더 같거나 더 크다 이런 의미로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컨슈머는 번들 X가 번들 Y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curly inequality가 이제 preference relation 또는 preference ordering 한마디로 이 번들 사이 어떤 이렇게 랭킹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또는 ordering 또는 ranking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마디로 선호 관계를 표시해주는 번들 두 가지 번들 간의 어떤 선호 관계를 표시해주는 그런 거예요. 요 inequality는요. 자, 그래서 지금 요 inequality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X가 Y보다 더 strictly 좋다는 요 strict preference를 역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weak preference죠. 왜냐면 같거나 더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weak preference를 가지고요. 우리가 strict preference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X가 Y보다 확실히 좋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같거나 좋은데 Y는 X보다 더 같거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이지만 요거는 사실이 아닐 때 그러면 X가 Y보다 확실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indifference한 거 X랑 Y랑 똑같이 좋은 거요. 이것도 역시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X가 Y보다 같거나 좋고 그리고 Y가 X보다 같거나 좋다 이러면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면은 그러면 X랑 Y가 서로 indifferent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curly inequality 요 하나 가지고 weak preference 하나 가지고 우리가 strict preference 그 다음에 indifference 이렇게 요 두 가지 전부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weak inequality는 한마디로 ordinal relationship이에요. 순서만 결정한다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 그 순서만 결정하지 이 inequality가 이게 몇 배 더 큰지는 절대 얘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숫자를 비교할 때요. 6이 3보다 크다. 이건 단순히 크다는 거 왜요? 6이 3보다 2배 더 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숫자는 cardinal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런 거를 기수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ordinal은 서수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서수적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x가 y보다 좋다는 의미로만 이걸 해석할 수 있지 몇 배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그런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선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적어도 선호가 complete하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이 선호가 complete하다는 건요. 이 소비자는요. 그래서 complete하다는 거는 만약에 이 소비자가요. 적어도 두 개의 제약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x랑 y 이 두 가지 번들이 있어요. 이 번들, 이 x랑 y에 관해서 이 소비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x가 y보다 더 같거나 좋은지 또는 y가 x보다 더 같거나 좋은지 또는 이 둘 다인지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은 consistent 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consistent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호가 complete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x가 y보다 좋다고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y가 x보다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관적으로 x가 y보다 더 같거나 좋다 또는 항상 y가 x보다 같거나 더 좋다 아니면 또는 이 둘 다라는 얘기는 y랑 x가 서로 indifferent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x랑 y가 이렇게 indifferent한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이제 선호가 transitive 하다는 얘기인데요. transitive 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이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소비자가 번들 x를 y보다 더 같거나 좋아해요. 그리고 번들 y를 또 다른 번들 z보다 더 같거나 좋아해요. 자, 이러면은 이 소비자는 이 소비자는 번들 x를 z보다 더 같거나 좋아해야 된다는 게 이 transitive라는 가정의 그런 requirem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호가 만약에 이 두 가지 A1과 A2를 만족시키면은요, 이 두 가지 assumption을 만족시키면은 이제 선호가 consistent하다 또는 rational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rationality랑 그거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선호가 이제 rational하다는 거는 적어도 complete하고 transitive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호가 rational하다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 variant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거의 hardly objectiona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거의 이견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정확히 x가 y보다 좋다 또는 y가 x보다 좋다 이걸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consistent하게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심한 가정 중에 하나예요. 되게 restrictive한 가정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이 complete하다는 가정이 왜 심한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 코비드 사태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해봐요. 지금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600명이 죽는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number of casualty가요. 지금 사상자가 지금 매년 한 6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A가 있고 프로그램 B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프로그램 A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200명을 구출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요. 근데 프로그램 B를 만약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원 구조할 수 있고요.
어떠한 확률로 전원 구조할 수 있냐면은 3분의 1의 확률로 전원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3분의 2의 확률로는요, 나머지 확률로는 한 명도 구조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구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policy maker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정책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직접 실험을 했어요. 이걸 직접 실험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policy A를 더 좋아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policy A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프로그램 C랑 프로그램 D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C는 뭐냐면 프로그램 C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400명이 확실히 죽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D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도 안 죽을 확률이 한 명도 안 죽을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전원 600명이 죽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자, 요 둘 중에 프로그램 중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역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프로그램 D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프로그램 A랑 프로그램 C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지금 600명이 예상되는 그런 사상자가 존재하는데요, 매년. 그 중에 200명을 구할 수 있다, 확실히 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400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 A랑 프로그램 C는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 B도요, 600명이 전원 구조되는 거, 3분의 1의 확률로, 이거는 결국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사건은 3분의 2의 확률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600명 전원이 죽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역시 B랑 D랑 똑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말만 바꿔놨을 뿐인데 사람들이 똑같은 건데요. A랑 C랑 똑같고 B랑 D랑 똑같은 건데요. 단순히 말만 바꿔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요. framing effect라고 해요. framing effect요. 자, 이 framing effect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A랑 B랑을 비교했을 때 이 기준점이 뭐냐면요. 일단 마이너스 600이에요. 지금 600명의 사상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00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플러스 개념이죠. 마이너스 600에서 우리가 더 200을 살릴 수 있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명도 못 구하는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준점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600이에요. 600명의 사상자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중에 몇 명을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퀘스천웨어는 뭐냐면은 기준점이 뭐냐면은 0명이에요. 0명. 0명 중에 여기서 이제 400명이 마이너스 차감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쵸? 한 명도 안 죽으니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똑같은 그런 펄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걸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수업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좀 약간 고급 미시 이론에 좀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컴플리트라는 이 과정도 경제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모노토나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요. x나 y가 만약에 1변수 함수예요. 이럴 경우 x가 y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거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이게 근데 만약에 x가 이제 1변수가 아니고 변수가 2개 이렇게 속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크다 작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끼리 다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3,5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4,2예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변수는 y가 더 크지만요. 이쪽 오른쪽이 더 크지만 두 번째 변수는 이쪽 왼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를 한마디로 구분할 수가 없죠. 크기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x가 번들 y보다 더 크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요. x1은 y1보다 크고 그리고 x2도 두 번째 변수도 y2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품 번들 x가 번들 y에 비해서 모든 상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x1을 번들 x를요. 번들 y보다 더 좋아한다는 게 요 모노톤하다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continuous 하다는 가정이거든요. 연속하다는 가정이거든요. 이건 약간 좀 테크니컬한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preference ranking이요. x가 y보다 더 작다. 이 랭킹이 작은 변화에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 우리가 여기서 x가 y보다 같거나 더 좋아요. 그래서 x를 살짝 조금만 변화시켜요. 그래도 x가 여전히 y보다 더 좋다는 게 연속하다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하지 않는, 선호가 연속하지 않는 가정 중에 되게 유명한 example이 있어요. lexicographic preferences라고 해가지고 사전 편찬식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사전 편찬식 선호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선호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요. 번들 x가 번들 y보다 더 같거나 좋다는 게 언제 성립하냐면요. 만약에 첫 번째 번들 요 x가요. 첫 번째 상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번들 y보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상품이 모든 상관없이 첫 번째 요 x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1과 y1이 같아요. 이 두 번들 둘 다 x1과 y1 둘 다 같은 상품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커머더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첫 번째 번들 x는요. 3,1이에요. 첫 번째 상품은 3개, 두 번째 상품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번들 y는요. 첫 번째 상품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은 엄청 많이, 그래서 1밀리언만큼 가지고 있어요. 100만 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번들 y가 비록 두 번째 재화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첫 번째 재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번들 x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이 사전 편찬식 선호 lexicographic preferences예요. 자, 근데 이 선호도는요. 이 선호는 continuous 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작은 변화에도 선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example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 번들 x에서는 첫 번째 재화를 3 플러스 1 over n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재화는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n은 지금 자연수인데요. 그 다음에 번들 y는요. 첫 번째 재화를 3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재화를 이 슬라이드에서는 2 마이너스 1 over n 써져 있는데 요 마이너스 1 over n 그냥 무시할게요. 이거 무시해버리면요. 번들 y에서는 두 번째 재화를 정확히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n에 관해서 n이 1일 때요. n이 1일 때 그럼 번들 x는 4,1, 번들 y는 3,2니까요. 이 사전 편찬식 선호도에 따르면은 번들 x가 더 좋은 거죠. 그쵸? 자, n이 이번에는 1밀리언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청 큰 숫자예요.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냐면은 3.000000000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1, 그쵸? 되게 3보다 살짝 큰 숫자죠. 그 다음에 1이죠. y는 뭐가 되냐면은 3,2죠. 여전히 번들 x가 첫 번째 재화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번들 x를 더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살짝 더 변화를 줘볼까요? 그래서 3만큼 내려볼까요? 이게 언제냐면은 n이 인피니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대일 때요. 그리고 이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고 번들 x랑 y를 비교해 보면요. 그럼 이제 선호가 바뀌어 버리게 되죠. 이제 y를 더 좋아하게 되죠.
지금 x의 지금 첫 번째 재화를 0.00001만큼 딱 이런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선호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선호가 discontinuous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example이 이 사전 편찬식 선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정을 우리가 지금 왜 하냐면은요, 이 가정을 하면은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소비자의 선호가 처음에 가정 4개, complete하고, transitive하고, monotone하고, continuous하다. 이 가정 4개를 만족하면은요, 사람들의 선호를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utility function, 효용함수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x가 y보다 더 같거나 좋아해요. 이건 그 사람의 선호도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function u가 이 사람의 선호를 대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represent 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언제냐면은 x가 y보다 더 좋아하면은 그 u of x가 u of y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이 function u가 이 사람의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bundle x가 뭐 3,5고요. bundle y는 4,2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bundle x를 더 좋아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u of x는 예를 들어서 값을 3만큼 가지면 그럼 u of y는요. 값을 3보다 작은 2.5. 자, 이런 utility function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실수값을 갖는 real valued fun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가지 요거를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딱 이렇게 숫자 하나를 비교하게 해줌으로써 이 utility function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선호를 비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좋은 거죠.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unction u가 선호를 대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요, 앞에서 얘기한 그 4가지 가정을 만족하면은 이런 utility function, 정확하게 사람의 선호를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utility function은 continuous 하고요. 그 다음에 increasing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대강 알 수가 있죠. 선호가 continuous 하다는 거는 우리가 utility function이 continuous 하다는 걸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creasing 하다는 거는 monotone 하다는 거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는 거니까요. utility function이요. 자,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utility function에 관해서는 이 챕터 4장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룰 거예요. 지금 이 존재한다는 이 증명 자체는 되게 고급 미시론에서 소위 얘기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이런 utility function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선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요, 이 소비자가 과연, 무차별한 거는 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번들 하나를 딱 잡아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번들 X는요, 첫 번째 재화를 X1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X2만큼 가지고 있는 상품 묶음인데요. 이 X랑 정확하게 indifferent한 건 무엇인지, 그걸 나타낸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서로, 정말 무차별한 거죠. 그걸 모아놓은 거를, indifference curve,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컨셉이죠. 아마 이거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번들하고, 요 번들 X하고는 서로 같은 커브에 있죠. 요게 지금 indifference curve인데요. 요 커브 같은 선상 위에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y랑 요 x랑은 서로 간에 이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또 요 번들 c도 정확하게 같은 커브 안에 있죠. 커브 위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x랑 y랑 z랑 전부 다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한 걸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무차별한 번들을 모아놓은 거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x랑 번들 x랑 무차별한 y를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그려주면은요, 이거는
요 다이어그램, 지금 요 일사분면 있죠. 요 일사분면을 정확하게 2등분해요. 어떻게 2등분 하냐면은 번들 X보다 더 좋아하는 셋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weakly preferred se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들 X보다 좀 더 좋아하는 셋이죠.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선호가 모노톤하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X랑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번들을 이 X보다 더 좋아하겠죠. 반대로 여기 있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것보다 번들 X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더 X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 상품 묶음들과 덜 좋아하는 상품 묶음들로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돼요. 자, 이게 indifference curve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호가 transitive하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indifference curve는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교차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X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X랑 indifferent한 그런 상품 묶음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그쵸? 자, 요 indifference curve가 하나 있고요. 지금 한마디로 해서 X랑 Z는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무차별하죠. 근데 요 Z를 통과하는 또 다른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요게 요 이존 무차별 곡선과 서로 이렇게 intersect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Z랑 Y는 같은 무차별 곡선이 있기 때문에 indifferent 하죠. 그리고 X랑 Z도 역시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무차별해요. 이 말은 번들 요 세 개가 전부 다 무차별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X랑 Y도 무차별하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transitive에서 나오는 거죠. 선호가 이렇게 이행성을 가지면은요, X랑 Z랑 indifferent하고 Z랑 Y랑 indifferent 하면은 결국 X랑 Y 역시 indifferent 해야죠. 근데 이 X랑 Y는 서로 같은 무차별 곡선에 있지가 않죠. 지금 요 X를 통과하는 요 무차별 곡선은 지금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요 번들 Y는 이 무차별 곡선 위에 있질 않아요. 그 말은 X랑 Y는 indifferent 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소비자는 적어도 X를 Y보다 더 좋아하든지 또는 Y를 X보다 더 좋아하든지 둘 중 하나지 무차별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가 선호가 예를 들어서 transitive하다 그럴 경우에 indifference curve는 서로 이렇게 크로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상품이요. 지금 두 가지 상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모든 상품이 예를 들어서 재화예요. 굿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사면 살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indifference curve는 슬롭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값을 갖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이 번들 X가 있어요. 이 번들 X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재화나 두 번째 재화나 둘 다 지금 굿이에요. 재화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X랑 예를 들어서 이 Y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 Y를 구분해 보면은 지금 번들 Y는 X에 비해서 더 첫 번째 재화든 두 번째 재화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Y는 X보다 무조건 더 좋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X랑 indifferent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요. 이런 점, 요 Z라고 할까요? 요 묶음은요. X에 비해서 첫 번째 재화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재화는 좀 덜 갖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요. 이런 Z'이요. 이거는 반대로 첫 번째 재화는 덜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재화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Z랑 X랑 요 Z'은요. 같은 indifference curve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북동쪽 방향에 있는 거는 같은 방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게 돼요. 둘 다 모든 재화가 둘 다 재화의 굿일 경우에는요. 반대로 둘 중에 하나가 bad일 경우에 이거는 한마디로 더 많이 가지면 맞을수록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은 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positively slope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엔초비랑 페퍼론인데요. 엔초비는 이제 멸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페퍼로니요. 이 두 가지 간의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을 그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거랑 역시 indifferent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까먹었는데, 이 indifference curve를 우리가 묘사할 때에는 indifference curve는 기본적으로 무차별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차별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ux랑 uy가 서로 간에 indifferent하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uz 같은 경우요. uz 같은 경우는 지금 z가 x보다 더 좋은지 반대로 x가 z보다 더 좋은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선호가 모노톤하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z가 x보다 재화1이나 재화2 둘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노톤하다는 가정이 없을 경우에는 뭐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ndifference curve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utility가 증가하는 방향이 뭔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건 뭔지 그 방향을 나타내 줘야 돼요. 이 화살표가 나타낸 건 바로 그 방향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거랑 이 재화를 서로 indifferent하게 느끼지만, 적어도 이 번들을 생각해 보면요, 요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이걸 z라고 하면요, x랑 y는 같은 무차별 곡선에 있기 때문에 indifferent하지만요, 반대로 z 같은 경우는 x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또는 y보다요. 자, 요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utility가 증가하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방향이 지금 남동적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페퍼로니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반대로 엔초비는 좀 더 덜 가질수록 utility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엔초비가 여기서 good이 아니고 bad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안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페퍼로니는 여기서는 굿이죠. 페퍼로니는 굿이죠. 만약에 둘 다 bad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ndifference curve가요. 그럴 경우는 아까 전에 똑같이 이제 덜 가지면 좋은 거니까요. 역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네거티브 슬롭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둘 다 굿일 때랑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굿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utility가 증가하는데요. 둘 다 bad일 경우에는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utility가 증가하니까 원점을 향해서 utility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상품이 neutral good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요 번들 x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랑 예를 들어서 번들 y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번들 x랑 번들 y의 유일한 차이점은 첫 번째 재화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재화만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quantity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재화가 neutral good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갔든지 안 갔든지 상관을 안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y랑 x랑 이렇게 같은 무차별 곡선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vertical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재화, 지금 그 2가 neutral 할 때죠. 반대로 good 1이 neutral 할 때는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horizontal 하다는 거, 더 첫 번째 재화를 많이 가져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horizontal 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첫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2시간 좀 넘게 치운 것 같거든요. 근데 진도는 많이 못 배웠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약간 좀 더 스피드 있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찍은 비디오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볼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 보고 나서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강의 영상을 보다가 좀 이 부분은 너무 지루하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 있으면은 저한테 꼭 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꼭 반영할 테니까요. 오늘 수고했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Q&A 세션 때 그때 보는 걸로 해요. 그러면요.